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가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1.39%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하는 등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약 4년 만에 최대치로 확대됐습니다. 장기금리의 상승과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경제 회복의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금리 상승은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우고 특히 저금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고평가 기술주의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죠. 이에 따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연준의 긴축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 파월 의장은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인데요.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최근 몇 달 동안 비둘기파적인 전망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커브 스티프닝 속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와 관련된 발언도 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지만 그런 기미가 꿈틀꿈틀 보이기 시작하기에 그리고 언젠간 오를 걸 알기에 시장은 현재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에 따라 금리 인상 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보험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금융주보다는 보험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글로벌 은행주와 달리 국내 은행주는 저금리 상황 속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일찌감치 방지하기 위해서 좀 대출 금리를 높인 상황이어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주들의 고배당을 막은 것도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인 거죠. 반면에 보험주는 채권금리 인상이 고스란히 운용평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안정적인 채권이나 주식 등에 넣게 되는 거죠. 최근 금리 상승은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보험회사의 자산가치 증가에 보탬이 되는 셈입니다. 흐름이 좋은 종목이 좀 보여요. 예를 들어 동양생명, 하나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점은 증시를 조금 받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와 달리 다우지수는 강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부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번 주 후반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부양책 이후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3월 초 등교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인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봉쇄 완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26일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첫 접종을 시작하고 27일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지 계속 눈여겨봐야겠죠. 이날 또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생산 회복 지연 전망 등에 따라 급등 마감했습니다. WTI 3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5달러, 3.80% 상승한 61.49달러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58,0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또 1시간 내 47,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현재는 54,000달러 선으로 회복한 상태이긴 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관련주였던 비덴트가 빗썸 인수 소식 등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이 강했었는데요.
밤새 이렇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주 투자에 주의하면 좋겠네요.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속에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 등에 따라서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테슬라 마이너스 8.58%, 애플 마이너스 2.98%, 이런 식으로 지금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기록한 점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15%, AMD 마이너스 4.7%, 인텔 마이너스 3.65%,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체들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오늘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니 계속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항공주들은 흐름이 좀 좋았던 가운데 보잉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 777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 등에 마이너스 2.1%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엑슨모빌 플러스 3.69%, 쉐브론 플러스 2.70% 등 정유업체가 상승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눈여겨보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